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교육과정 디자인연구소 부소장 정미라입니다. 여러분들 고교학점제 많이 들어보셨죠? 고교학점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만나보게 되는 교육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따라서 오늘 고교학점제 중요한 사항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EBS의 미래교육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교학점제 1부, 2부 방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교학점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갈 것인지 그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급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교 학점제를 드디어 교육부에서는 펼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나라의 운명이 바로 달려있기 때문이죠. 네, 고교 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학생이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자거나 아니면 학습을 깊이 해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또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은 학교에서 주는 대로 줄줄줄줄 교육과정을 따라갔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준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러한 과목들을 책임감 있게 이수하는 제도, 그것이 바로 고교 학점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교 학점제 어떠한 근거로 시행이 되는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는 현재 초중등 교육법 제48조에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2015 개정교육과정. 자, 여러분들은 내년도에 23학년도 고교 신입생이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 안에 그동안은 단위로 쓰였던 표현들이 모두 학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떤 제도가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건 23년도와 24년도에 신입생이 되는 친구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과목들을 선택하고 이수하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적 처리 방식이 좀 달라져요. 자,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9등급 석차 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줄을 세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진로 선택이다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성적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으면서 학점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내년도부터는 1학년 과정에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취 수준, 즉 40점, 40% 정도 미만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충 수업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열심히 학업을 수행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배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따라갈까요? 바로 2022 개정교육과정인데요. 이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는 25년도는 모든 학생들이 이제 학점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모든 과목이 5단계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가 시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과목을 출석만으로 이수할 수 없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조건을 이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최소 성취율 40% 이상을 도달하셔야 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과목을 이수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제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자, 우리 대학 입시 여러분들은 그냥 정시, 수시 아직 감이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 입시와 이미 고교 학점제는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은 대학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시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는 대학에서 열심히 잘 반영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바로 고교 교육 연계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점이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 매우 많이 노력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대학은 무엇을 싫어하느냐? 정시에 대한 부담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의 20% 정도가 다시 재수를 해서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수시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신문 보도에 계속 정시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22년도 입시와 23년도 입시 계속 비교를 해보면 절대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정시가 확대되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서울의 16개 대학만 정시가 40%로 확대가 되었고 중앙대학교와 서울대학교만 40%로 증가하면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절대 정시가 전국적으로는 확대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수시 열심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논술이나 아니면은 이 수능 위주의 정시의 경우에는 재수생들의 우세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부터 잘 모색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많이 희망하는 상위권 대학일수록 재수생이 60%에서 70% 이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대학을 바라보고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이제는 내신이 포함이 됩니다. 서울대학교의 23년도 입시 사항인데요. 여러분들 새로운 전형이 탄생했어요. 정시 지역 균형이라는 제도인데 이 제도에서는 교과와 비교과, 자, 이게 학종이라는 건데요. 학종식의 평가가 40%까지 반영이 되는 이러한 전형이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에서는 24년도부터는 전공별로 과목을 반영하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대학은 전공별로 아이들이 이수한 그러한 과목의 성적과 과목별 세특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경제학부의 경우에, 즉 상경계열의 경우에는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미적분은 이과생들의 과목이야 이러한 편협된 생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각 대학의 그 전공별로 어떠한 과목들을 이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자, 일반적인 이과 과목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미적분이나 확률과 통계, 그리고 간혹 기하라는 과목을 이수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는 과목도 잘 이수해 주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공대를 한번 볼까요?
공대의 경우에는 수학의 대부분의 과목들을 다 이수해야 되고요. 미적분이나 기하, 확률과 통계 다 이수하는 게 좋겠죠. 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물리학이라는 과목을 꼭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전공별로 필요한 과목들이 있고, 이 전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전공별 과목 이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이 정시에 대한 많은 갈망들이 있었어요. 왜냐, 수시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수시는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반영해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교과 성적과 과목별 세특,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모두 삭제되어 간소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학종의 평가에서도 평가 요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바로 이 진로 역량이 과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취한 성취도와 바로 과목별 세특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공동체 역량도 되게 중요합니다. 협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주도성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야 되는 아주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량들을 고등학교에서 꼭 성취하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24년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의 입시 방향인데요. 자소서가 모두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부가 매우 중요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서, 이 과목의 성적과 과목의 선택과 다음에 과목별 세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선택할 때 본인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고, 과목이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그렇다면 왜 도입이 되었을까 궁금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엄청 줄고 있대요. 자, 서울대학교의 인구학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은 이미 멸종의 길에 들어섰다.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2030년도가 되면 충남 인구만큼이 줄어들고, 2032년도가 되면 부산시 인구만큼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인구가 적은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초, 중, 고가 지금 폐교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바로 학령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중학교, 중고등학교가 통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다음에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가 통폐합에 들어섰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교육을 맞이하게 될 건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미래 사회에서는 우리가 또 AI를 놓치고 갈 수 없는데요. 이미 AI는 서로 인간과 상호소통이 유창한 정도까지 발전을 했고, 이러한 AI는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갔다라는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간호사 로봇도 등장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AI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교육부에서는 이제 모든 유초중고에 AI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인공지능 수학과 인공지능 기초라는 이러한 과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쪽 방향으로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고등학교에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겠죠. 전국에 지금 현재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선도학교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학교도 등장을 하느냐, AI 교육 중점학교도 등장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올해는 서울에 AI 고등학교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AI 시대가 열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시기도 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고등학교에 가서 한번 잘 탐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육의 공공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공공성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교육은 공적인 거라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도록 과목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바로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학교 알림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학교 알림이의 검색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각종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들의 이름을 검색한 후에 공시정보 자료에 연도를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에 위치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학업 성취도를 검색해 보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학교에서 나 1등해 그러면 서울대 갈 거야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는 다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여러분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은 대체적으로 60점 이상인 그러한 학교가 좀 양호한 학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표준 편차는 20 이하인 학교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평균이 너무 낮은 학교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지 않는 학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에 표준 편차가 20이 넘어가면 이거는 학생 간 성적 차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에 맞는 고등학교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잘 없는 경우에는 그냥 집 근처의 학교를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 대학 교육 궁금하신가요? 자, 미래 대학에 여러분들의 꿈이 많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요즘에는 대학이 어디냐 이런 것이 우리가 취업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서울에 16개 대학교의 취업 현황을 한번 볼까요? 대체적으로는 70% 이상이지만 이 70% 안에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임시직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서울연고대 가면 나의 미래가 결정될 거야 라는 거 되게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 대학이 우후죽순으로 사라질 예정에 있습니다. 2030년도가 되면은 앞으로 8년 후에요, 여러분들. 대학이 50% 정도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나는 경기도에 있는데 이 경기도에 있는 대학 가면 되지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46곳만 살아남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학원 다니면서 하던 그런 공부 스타일이 계속 적합할까 이것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의 유명한 강사들도 곧 수능이 붕괴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지방 국립대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계속 빠져나가서 재정의 위기도 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방 국립대 또한 폐교 위기를 모면할 수가 없다라는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한 미래를 펼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본인의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진로학업 설계 똑바로 해야 합니다. 진로학업 설계란 여러분들의 꿈을 제대로 찾고 그 꿈에 따라서 어떠한 교육과정을 탐색하고 어떠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수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고 추진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꿈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찾는 방법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커리어넷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진로 검사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각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이트 들어가면 중학교 버전, 다음에 고등학교 버전 이러한 여러 가지 진로 검사들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MBTI 프로파일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 여러분들 검색창에 뭐라고요? 무료 성격 유형 검사 요거 검색해 보시면 MBTI 검사를 무료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크넷이라고 있는데요. 이 워크넷 들어가면
워크넷 고등학교용 적성검사도 있고요. 워크넷 대학 전공 흥미검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 찾아봐야 되겠죠. 자, 워크넷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워크넷에 들어가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자료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으니 꼭 여러분들의 꿈도 찾고 또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기 진학정보센터라고 하는 곳도 찾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 입시 궁금하죠? 자, 너무 안타깝게도 고등학교에서도 간혹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경기 진학정보센터에서도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대학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에서는 진로 적성 검사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무료로 제공하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교육과정 매우 중요하겠죠? 나는 어떤 교육과정을 맞이하게 될까 궁금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보통 교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려운 전문 교과를 배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교육부에서도 추구하는 바이고 대학에서도 원하는 바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했을 때 어떤 과목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국어랑 사회 과목들을 많이 들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나머지는 상식에 맡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학과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을 들으면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인문 쪽으로는 특별한 과목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상경계열. 상경계열에서는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미적분을 못 듣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도 있고, 다음에 사회과에서는 경제라는 과목을 들으면 좋은데 혹시 학교에 경제 과목이 없으면 실용 경제라는 과목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간호 보건 계열의 경우에는 자, 영어 과목도 중요해요. 왜? 환자가 요즘엔 다문화로 다양한 환자를 만날 수 있기도 하고, 다음에 여러분들 화학과 생명공학 이러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 계열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들을 충분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공학 계열이 있습니다. 공학 계열에서 잊지 말을 것은 수학 과목들을 많이 이수하고 과학도 많이 이수하는데 다만 수학에서 기하라는 과목을 꼭 이수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과학에서는 물리학이라는 과목을 꼭 이수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나는 공학도야 라고 생각해서 나는 수과학만 많이 들어야지 라는 생각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탐 과목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체육 계열은 어떤 과목들을 선택해야 될까요? 안타깝게도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예술체육 이 부분의 과목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 참 안타까운데 학교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학교 중에는 간혹 예술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도 있고요. 체육 중점 학교를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중점이라는 표현 대신에 특성화 학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그러한 전공들을 생각하면서 과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대학의 경우만 생각하지는 않죠. 취업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는 굳이 대학 갈 필요가 없어. 저는 앞으로 이런 친구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무 과목이나 들어야지 저는 절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꿈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꿈에 필요한 과목들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전문대학교 교육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전문대학교는 기술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육과정들을 보고 필요한 과목들이 무엇인지를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교학점제 빠른 속도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진로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면서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준 여러분 최고! 네, 감사합니다.